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2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윈도우 확인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환경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환경이 좀 많이 달라 보일 거예요. CS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을 해주시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최신 버전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만 꺼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도구들이 모두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에센셜 클래식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숨김없이 모든 도구들이 나와 있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바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패널들의 위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리셋 에센셜 혹은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패널들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추가된 기능도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패널이 모두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도구들 이렇게 둘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문제를 띄워놔야 되니까 좁은 관계로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속성들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서브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고 대화창을 띄울게요.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쭉쭉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이 중에서 문제풀이할 때 봐야 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맞춰주셔야 해요. 문제지에 있는 이렇게 눈금자 크기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밀리미터 단위라고 문제지에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글자의 크기라든지 선의 두께 값에 대해서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니까 그 단위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개체들을 배치할 때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란을 뽑을 때 그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가이드에 대해서 색상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브젝트들을 들어서 옮길 때에 중앙이 어딘지 끝자락이 어딘지를 잘 파악해주는 친구인데요. 그 중에서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길다란 막대기가 쫓아다니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위치를 강조해 주는 기능인데 좀 번잡스러워서 이 친구만 해제를 시켜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혹시라도 그래픽 작업을 오래 하면 눈이 많이 부셔서 피곤할 수 있으니까요. 어두운 테마, 밝은 테마 본인이 적절한 색상 선택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하시면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으시고 빼기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빼기 뒤에 문제번호 1이라고 쓸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크기는 100에 80짜리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이즈 맞춰줄게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살짝 보고 가세요. CMYK 컬러 모드인지 확인하시고 300ppi인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두는 게 좋겠네요. 뷰에서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 보여주세요 쇼 룰러라고 체크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필요한 색상들이 이렇게 따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색상들을 모아놓는 게 좋겠죠. 오른쪽에 스와치 패널에 색상 미리 뽑혀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그룹으로 모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룹은 따로 이름은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OK에서 따로 모으겠다라는 그룹을 만들어 줬고요. 더하기 단추 뉴 스와치라고 눌러주시면 색상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CMYK에서 지시되어 있는 거 M50에 Y100이라고 하면 나머지들은 다 0이라고 간주하면 되겠죠. 오케이. 색상이 추가된 게 보입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개체를 그리실 때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 놓으시면 크게 구역을 벗어나지 않겠죠. 우선 이렇게 연꽃의 열매일까요? 자, 이 친구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이시죠? 50에서 60 사이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위에서 아래도 마찬가지.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와요. 대략 30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열매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일립스 이용해서 열매를 만들어 볼게요. 클릭해서 쭉 당겨서 원 만들어 줄 거고요. 정원은 Shift 눌러가면서 작업하죠. 색깔 뽑아 놓은 거대로 적용하겠습니다. 테두리에 대해서도 색깔 지정된 대로 넣을 텐데요. 윤곽선도 그 색깔뿐만 아니라 두께값 지시되어 있는 거 잘 따라 주셔야 되겠죠.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값 2포인트다 라고 맞춰 줄게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같은 아이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위치를 잘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친구를 1하고 선택해서 옮길 때마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선 보이는 게 확인되시나요? 요거는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어야 해요. 위치를 옮길 때마다 센터라든지 겹치는 선 이렇게 인식되는 걸 잘 확인하시고요. 끝자락이 뾰족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으니까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끝자락을 콕콕 찍어서 뾰족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빙그르르 돌려서 8개 배치하면 되겠죠. 개체를 선택하시고 회전 로테이트 툴 이용하시고 중심은 큰 원의 가운데 여기겠죠. Alt 클릭. 각도를 45도로 이렇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컨트롤 D 눌러서 반복하겠습니다. 삐져나간 아이들은 잘라줘야 되겠네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 너네들이라고 싹 다 잡았고요.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파인더를 불러와 주세요.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겠군요. 패스파인더. 조각조각 나눠줄 거니까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이제 요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지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불필요한 아이들은 싹 다 지워주세요. 몽땅 선택을 하셔서 크기를 살짝 납작하게 눌러줄게요.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곡선으로 되어 있는 요 선도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시작점 여기, 끝나는 건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그만 그릴란다. 컨트롤 클릭하시면 그만 그려지죠. 얘는 1하고 선택해서 채우는 건 없고요. 선만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선들의 굵기 2포인트, 바깥쪽에 있는 선도 역시 2포인트. 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울게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우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새를 대충 윤곽을 따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만들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도가 이렇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 핸들을 끊어줘야 되겠죠. 핸들 뽑혀 나온 요 점을 클릭하시면 핸들이 잘 익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진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대강 윤곽을 만드시고 나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배 부분에 대해서 색깔 다른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나눠주셔도 되겠지만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지우개 툴 꾹 누르시면 나이프 칼이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쌍둥하고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난인 아이들 중에서 요 부분만이라고 따로 선택하셔서 짙은 색깔로 채워주면 되겠죠? 순서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뺄게요. 같은 모양의 날개는 또 그릴 필요 없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씁니다.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대충의 모양 만들고 나중에 수정해 주시면 돼요. 불필요한 점들의 경우에는 펜툴 꾹 누르시면 딜리트 앵커 포인트 있어요. 불필요하다 싶은 부분 콕 찍어서 없애주시기만 해도 얼추 비슷해 보이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는 게 좋겠네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거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100에 80짜리네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뉴. 파일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2번.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 크기 100에 80짜리입니다. CMYK에 300ppi인 거 꼭 한번 보시고 가세요. 크레이트. 출력 형태처럼 눈금자가 보이는 게 좋겠죠.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눌러주시면 눈금자가 바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려야 될 개체가 좀 더 많은데요. 색깔을 미리 다 뽑아 놓으면 어디에 해당되는 색깔인지 유추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때그때 따로 뽑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친구 브러쉬부터 해볼까요? 라인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쭉 선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아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브러쉬 패널 콩 찍어주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 중에서는 이렇게 리본 모양이 없죠. 왼쪽에 구석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창을 띄울게요. 쭉 늘리셔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 눌러가면서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죠. 브러쉬의 종류뿐만 아니라 굵기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에서 똑같은 1포인트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위에 글씨를 얹어 볼게요. 타입 툴. 버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해서는 글꼴만 지시가 되어 있어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거보단 살짝 커 보이죠? 크기를 결과물과 비슷하게. 필요한 색상은 스와치에다가 따로 그룹으로 모아 놓겠습니다. 그룹. 새로운 색상도 추가하셔야겠죠? 출력선 때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색상이 달리되어 있는데 글자는 그냥은 잘라지지 않아요.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확장시켜 주시거나 타입, 글자니까 타입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하시면 글자가 이렇게 깨지면서 내가 펜으로 그린 것처럼 인식이 돼요. 선택 도구로 이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글자들만의 공간으로 들어왔어요. 요만큼이라고 글자들 선택하시고 아까 저희가 써먹었던 칼 있죠? 요걸 이용해서 쓱 하고 위아래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일부분만 요 아래쪽만 혹은 요 위쪽만이라고 선택하셔서 위치를 방향키 올려주시면 분리되는 거 보이시죠? 색상 뽑아놓은 핑크색 얹어주겠습니다. 다시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뚜렷해지는 거 보이시죠? 밑에 브러쉬로 선 그은 거 또 하나 있네요. 라인을 쑥 하고 그려줄 거고 그 선에 대해서 선택을 한 상태 브러쉬 패널 가시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죠.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방향키 눌러가면서 쭉쭉쭉쭉 찾으시면 되겠고 수채화 느낌 드는 거 이런 느낌 중에서 있을 것 같죠? 이 친구네요.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비슷한 모양인 것 같긴 한데 리스트로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3줄이 보이시죠? 리스트 뷰라고 바꿔주시면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가 드라이 잉크 2번이다 라고 했으니까 드라이 잉크 2번 정확하게 이름 똑같은 아이 있죠?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선의 두께값 1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 색깔 값도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에 대한 색상 값도 맞춰줄게요. 다 만들어진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도록 그냥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락 셀렉션. 나무부터 해서 하나씩 찬찬히 그려볼 거예요. 스와치 패널에서 필요한 색상 가느다란 선 부분에 대해서는 펜툴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연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 선에 대한 색상만 맞춰 주시면 되겠죠?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펜툴을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비슷한 모양의 도형은 그대로 복사해서 쓰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기본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콩 찍으면 아래쪽에 물감의 색깔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CMYK가 다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3줄이 누르셔서 그 친구는 CMYK 색깔 쓸 거다라고 인식을 시켜주세요. 버전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살짝살짝 패어서 녹색 부분, 파란색 부분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만큼만 일하고 칼로 썽둥썽둥 잘라줄게요. 나이프 툴 들어서 자르겠습니다. 잘린 부분만 녹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개체 선택하시고 나이프, 칼 들고 잘라주세요. 배경이 될 만한 아이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락을 걸어주세요. 새를 그려주겠습니다. 펜 도구 역시 들으시고 선에 대해서도 두께값이 지시가 또 따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검정색 테두리는 스트로크 2다 라고 값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새에 대해서는 이펙트 그림자를 주셔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요만큼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펙트 드랍 섀도우라고 지시된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일하고 따로 선택하시고요. 그룹으로 좀 한꺼번에 묶어주셔야 눈 따로, 몸통 따로, 따로따로 그림자가 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질 수 있도록 오른쪽 버튼 그룹 위쪽에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있을 겁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그 그림자가 어느 정도의 거리값을 가지는지 농도라든지 거리값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글자를 이렇게 얹어주도록 할게요. 버드플라잉이라고 하는 글자는 타입 언어 패스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패스를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얹어주시면 되겠네요. 요 선 위에 글씨를 얹을 수 있도록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언어 패스 보일 거예요. 선 가까이 가면 분홍색으로 패스라고 인식되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타이핑을 합니다. 글자의 크기가 10이라고 하니까 사이즈를 맞춰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위치들 다시 한번 쭉 확인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할 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을 해주세요. 오케이.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120에 8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윕스 120입니다. 하이트 80. 세 번째 문제에서는 그려야 될 개체들 이렇게 따로따로 색상 뽑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텐데 패턴을 작업하는 게 있으니까 패턴을 제일 먼저 넣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고 색상을 넣어야 되겠죠? 왼쪽에 눈금자에서 요만큼이라고 범위 잘 잡아주세요. 필요한 색상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에서 그룹 만들어 줄 거고요. 필요한 색상 뉴 스와치. 패턴을 필요한 색상 C50에 M100짜리. 꽃 모양의 경우에는 일립스 동그라미로 동글동글 회전시키면서 복사하셔도 되겠지만 다각형을 활용해 볼게요. 폴리건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다각형 보이시죠? 삼각형부터 4, 5, 6, 7, 팔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팔각형 만드시고 나서 이 아이를 이펙트 효과 주겠습니다. 위쪽에 이펙트 메뉴 가시면 디스톨트 꾸겨줄란다, 푸커 앤 블롯 올록볼록하게 라고 프리뷰 보시면서 꽃 모양으로 모양이 보일 때 멈추시면 되겠죠. 채워주는 색깔 그리고 선은 없습니다 라고 적용을 할게요. 꽃 모양이 얼추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팔각형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보기에만 꽃 모양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팔각형을 꽃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해주시면 이제 정말 꽃으로 윤곽이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꽃을 한 송이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크기를 적당히 줄여 주시고요. 이 꽃에 대해서 패턴으로 등록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갑니다. 아래쪽에 패턴 보이시죠? 메이크 만들어 주겠다. 패턴에 대해서 이름 주셔야 되겠죠? 플라워. 플라워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그리드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눌러주시면 패턴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스와치 패널에서 다른 패턴들 옆에 내가 만든 패턴도 등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새도 만들게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되겠군요. 새를 그려주실 때에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지만 모양이 불특정하니까 블록 브러쉬 이용해 볼게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보시면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그 크기를 보면서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불이의 경우에는 펜툴로 그려주는 게 더 빠르겠죠? 날개에 대해서도 여기 펜툴로 이렇게 가이드를 써주는 게 좋겠지만 그냥 칼로 바로 자르셔도 됩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지우개 툴 꾹 누르면 나이프 툴 보일 거예요. 썽둥하고 날개를 자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울퉁불퉁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연필 도구 꾹 누르시면 스무스 툴이 있어요. 살짝 문질러서 완만하게 선들 정리도 가능합니다. 다시 물방울 브러쉬 들었고요. 초록색의 새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어 주겠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져 있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쪽에 있는 점 하나만 따로 선택하세요. 요 점만 지워주시면 눈이 반쯤 감기죠. 아래쪽에 태그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려주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를 때 모서리의 둥글기 보면서 조절 가능해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한데 CS 버전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릴 때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쳐 줄 거고요. 색깔 뽑도록 하죠. 색깔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라디언트를 잘 적용을 했는데 리니어가 아니라 동글동글 퍼져나가는 레디얼로 바꿔주셔야겠네요. 타입을 레디얼로 바꿨습니다. 셀을 잘 복사해서 그룹으로 넣어달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이 친구들이라고 몽땅 선택했고요. 크기를 적당히 줄여줄 거예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하시면 되겠죠. 요만큼은 오른쪽 버튼 꼭 그룹으로 묶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룹 처리해서 맨 위쪽에다가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얹어줄 거고요. 이 태그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군요. 동그라미 얹어줄 거예요. 구멍을 뚫어야 될 태그와 구멍이 뚫려야 될 동그라미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시면 구멍이 빵 뚫리죠. 순서를 어레인지 맨 뒤에다 빼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알트 드래그 색깔을 적용할 건데 이 주황색의 경우에는 오퍼시티라고 해서 반투명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군요.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 보시면 오퍼시티가 100% 뚜렷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 중에서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투명도 여기에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50%라고 반투명해진 거 겹치면 보이시죠? 이 아이는 안쪽으로 선들이 들어가 있네요.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간격 어느 정도 줄일 건지는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OK 단추 눌렀고요. 윤곽만 있습니다.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투명도는 얘는 진해야 되니까 100%갈 거예요. 그런데 노란색의 선이 이 동그라미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 동그라미에 있는 아이는 뺄게요. 점선을 자세히 보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지가 않네요. 일단 선을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이렇게 선의 두께값과 더불어서 대쉬드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나 이거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오른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쇼우라고 옵션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대시드를 체크하시면 길다란 점선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니까 임의로 깜장색으로 좀 잘 보이게 해놓을게요. 나중에 다시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선의 형태를 보면 길게 일단 선이 하나 갔고요. 짧게 쉬었다가 중간 정도의 선
만들어졌어요. 다시 또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길게 가고 짧게 쉬었다가 중간에 선, 다시 길게 갔다가 짧게 쉬었다가 중간에 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긴 거를 10이라고 간주해 보겠습니다. 짧게 쉬는 걸 2라고 간주해 볼게요. 중간선은 5 정도로 잡아줄까요? 기럭지 5 정도 다시 띄워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반복되는 걸 파악해서 선의 길이를 얼마나 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돼요. 일단 대시드가 12로 되어 있으니까 10으로 바꿔볼 거고요. 선택을 하셔서 적용하세요. 짧게 쉬어야 되니까 이만큼 쉴란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길게 갔다가 짧게 쉬는 거 완성이 됐죠. 다시 중간 거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만큼 쉴 거예요. 선에 대해서 출력 형태랑 비슷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숫자 값들은 다양하게 조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돼요. 선의 색깔은 다시 노랑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셀을 Alt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얹어줄 거고요. 순서를 맨 앞으로 글씨까지 쓸까요? 타입 2 들어서 클릭. 글자에 대한 효과, 크기 색깔 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에이리얼에 레귤러, 선택할 때에 번잡스러우니까 따로 날개라든지 눈 이런 게 떨어지지 않도록 얘도 그냥 그룹으로 묶어 놓을게요. 선에 대해서는 펜툴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연필로 대강 그리겠습니다. 선의 두께 값이 2포인트다 라고 지시되어 있죠. 오른쪽에 컵인가요? 자, 이 친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필요한 색상 뽑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라인을 하나 그리셔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이 친구만 색깔이 달라요 라고 지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는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풀어줄게요. 이 주황색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을 더 얹어야 되겠죠. 주황색 그리고 주황색 선택하셔서 이 친구는 컨트롤 C 복사합니다. 바로 앞에다가 똑같은 위치에다가 붙여넣는 건 컨트롤 F예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더 복사가 된 상태예요. 그걸 패턴으로 씌우도록 하죠. 저희 만들어놨던 패턴 채우기 하시면 꽃 모양이 들어갔고요. 꽃이 너무 커 보이니까 스케일 툴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몇 퍼센트로 줄일 건지 값을 보면서 조절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값을 50% 프리뷰로 보시면 개체까지 쪼그라드는 게 보이시죠? 개체는 줄어들면 안 되니까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뺄게요. 그러면 패턴만 이렇게 작아지는 게 보입니다. 적당한 위치, 크기 맞으면 OK에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새도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가지고 오기 편하게 Alt 드래그해서 복사했습니다.
순서를 어레인지 맨 앞으로 갖다 놨고요. 이 친구 바깥쪽에 이렇게 선이 있죠. 이건 따로 그리셔도 되겠지만 그 아이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지죠. 같은 색상으로 한꺼번에 확 묶어버릴 거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같은 간격으로 바깥쪽으로 커질 거다라고 프리뷰로 보시면서 얼마나 커질 건지를 보세요. 여기 바깥쪽에 있는 선으로 이렇게 윤곽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가늠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노란색의 점선입니다. 대시드는 선을 짧게 가고 짧게 쉬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3만큼 갈 거다. 이만큼 쉴 거다. 나머지는 0. 이렇게 했는데도 선이 좀 길어 보이네요. 다시 이만큼 갈 거다. 그럼 좀 더 조밀하게 보이죠? 요거를 이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네요. 이 분홍색의 띠만큼만 우리의 새들이 보여야 되니까요. 분홍색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봅니다. 이것도 색깔이 좀 달리 보일 수 있도록 임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를 뚜껑처럼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이 바깥으로 삐져나온 새 쉬프트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걸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내시면 그렇게 삐져나간 아이들만 주변 정리가 됩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꽃잎을 5장 회전시켜서 복사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이용할 거고요. 중심은 이 노랑 점의 가운데죠. 알트 클릭. 꽃잎이 5장이니까 72도죠.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360도 나누기 5장입니다. 라고 식을 넣어 주셔도 돼요. 프리뷰 보시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 구분되시죠? 카피, 컨트롤 D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은 펜툴로 그려주세요. 펜 이용해서 클릭. 꽃잎도 좀 만들어주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드래그 색깔 적용할 거고 펜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 툴 보여요. 위쪽을 꼬집어 주시고 아래쪽도 꼬집어 주시고 나뭇잎이 만들어졌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셔야 되는데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안내서는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줄게요.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포맷 AI인지 꼭 확인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2025년 2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독으로 작업할 때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분들은 브러쉬나 연필을 활용하셔서 빠르게 완성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세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